네, 삼성전자가 음봉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량까지도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장 내일장을 기준점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삼성전자가 약 4거래일 가까이 이 고점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이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의 저점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 나와주지 않고 있다, 나와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를 중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삼성전자를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주체가 누구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구간이라고 우리가 강조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위험한 구간이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하는 구간, 그러니까 12월 17일 기준점으로 외국인들의 297만 주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졌죠. 그리고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마다 외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잖아. 근데 사실상 이 고점 부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붙어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하는 구간마다 외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죠. 근데 지금의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붙어있다, 붙어있지 않다, 엄청나게 붙어있다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 물량들을 어떻게 한다? 채차 가지고 가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언제든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의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 매도세가 나와주겠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주가가 더 큰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위에 개인들의 물량들을 어떻게 한다? 털어내기 위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왜 그래요? 이 윗구간에서 매수를 한 개인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결국은 이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지금의 구간이 너무 고점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구간처럼요? 바로 이 앞 구간처럼. 사실상 주가가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주체들 누구다? 바로 외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결국은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약 15% 정도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다고. 그럼 사실상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털린다, 털리지 않는다? 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다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폭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지 않다, 제한되어 있다고. 그 이유가 뭐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잠정 실적으로 인해서 사실상 단기적인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주식 취득까지 함께 하면서 사실상 2조 5천억 넘는 엄청난 돈이 삼성전자로 들어가지 않는다? 삼성전자로 들어간다고. 당장에 삼성증권과 신한투자증권, KB증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매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가격이 얼마예요? 13만 8,900원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삼성전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가 누구예요? 신한투자증권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동시에 한국투자증권의 적극적인 매수세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보세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강력하게 받지 않았다, 받았다? 하방 압력을 강력하게 받지 않았죠. 근데 가장 적극적으로 매도를 한 주체들 누구예요? 바로 메릴 린치와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제가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주체가 누구라고 강조드렸죠? 외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자고. 5월 28일부터 당장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1월 2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 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구간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우리에게 보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모건스탠리 지금 어디에요? 사실상 지금의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는 주체들이 사실상 주가를 어떻게 했다? 끌어올렸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이 주체들은 지금의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인들에게 떠밀고 있다, 떠밀지 않고 있다, 떠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와 동시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신용을 중심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신용 물량이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다,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량들이 악성 매물대로 작용을 해서 주가는 또다시 어떻게 된다,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지금 사실상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개인들 입장에선 단기적인 차익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의 구간에서 사실상 급락 구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한다? 사실상 손절 물량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왜 그래요?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눌린 구간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우리에게 뭐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당장 내일을 기준점으로 보세요. 분봉상으로 보시면 현 시점을 더욱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죠. 2시를 기준점으로 615만 주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실려줬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의 이 구간에서 미친 듯이 매도하고 있다, 매도하지 않고 있다, 매도하고 있다고. 그럼 당장 내일을 기준점으로 주가가 단기적인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이 우리가 보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결국은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들이 오고 있다, 오지 않고 있다, 올 수밖에 없다고. 결국은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왜 그래요? 결국은 삼성전자를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JP모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가 매수를 어느 구간에서부터 매수를 했다?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매수를 했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이 구간에서 거의 대부분 나와줬다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주체들은 지금 이 고점 부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떤 생각을 한다? 더 상승 구간만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매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량들이 결국은 뭐다?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해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잖아. 오히려 주가가 강하게 눌린 구간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우리가 뭐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당장 돌아오는 내일 주가가 단기적인 눌린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눌린 구간에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매수 기회로 잡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주가가 하락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릴 건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지금의 구간에서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주가 눌린 구간을 만들어내는 최저점 부분에서 무조건 매수 기회 잡아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계획과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고 매수 넣고 3% 약속일 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주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라고 하면 메이저 수급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눌린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하지 못할 분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폭의 하락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실상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자신들의 물량들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 매도하지 않고 있다, 매도하고 있다고. 근데 반대로 개인들의 물량들을 어느 구간에서 붙어줬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붙어줬다고. 그럼 지금의 구간에서 어설프게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 결국은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들은 조그마한 돈만 써고 주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차익 매물로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럼 결국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이 우리에게 뭐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결국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개인들의 심리를 어떻게 한다? 손절 물량들을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다 받아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남겨드린 만큼 명확한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할게요.